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유튜브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은 향후 빌딩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새로운 세법 해석 사례가 추가돼서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주요 지역 내에서 노후된 상가주택이나 주택 같은 걸 매입해서 근생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밸류업 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장특공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상태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주택 관련 대출도 막혔었고 취득세 중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근생 건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잔금 전에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멸실을 시키고 근생 건물이나 나대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거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찍었던 것도 있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잔금 전 용도 변경이나 멸실을 통해서 거래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어려워졌습니다. 단,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조건에는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나온 유권 해석 변경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잔금 전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이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 그리고 매수인은 잔금 청산일로 기준일이 돼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특공을 받을 수 있었고 매수인은 근생 건물로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근데 올해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건부터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잔금 청산일로 양도 물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이 되면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잔금 전에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매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었죠. 근데 이 용도 변경은 비과세를 받기 어려워졌지만 멸실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이 새로 나온 건 아니어서 멸실을 통해서 나대지로 매수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거래를 했었죠. 근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12월 20일자로 새로운 세법 해석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용도 변경 판정 기준일이 바뀌면서 주택 멸실에 대해서도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약 2달여 만에 용도 변경에 이어서 멸실도 판정 기준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앞으로 잔금 전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양도 물건 판정 기준일이 잔금 청산일로 기준일이 되면서 비과세나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나 멸실 모두 잔금 청산일로 기준일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비과세, 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택 상태 그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의 상가주택이나 주택들은 기존보다는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유권 해석 변경으로 뭐 아예 상가주택 사서 용도 변경이나 멸실하는 게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1가구 1주택이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주택이나 주택은 용도 변경이나 멸실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원래도 비과세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단지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의 비과세,
장특공 혜택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세법 해석 사례가 빌딩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요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징벌적인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정말 입지가 괜찮은 곳이라면 그냥 주택 상태로 매수해서 매수인이 직접 용도 변경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래들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주택으로 매수할 경우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었던 건데 이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됐죠.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LTV 상한을 30%까지 허용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일부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어차피 지금 금리가 높아서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빌딩 시장 진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대출 규제 완화로도 입지 좋은 곳들이라면 컨택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과세나 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 그대로 매도하는 거 아니면 진행을 안 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1가구 1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꼭 매도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럴 경우 매수하는 입장에서 주택 그대로 매수를 하되 가격적으로 좀 더 내고를 원하게 되겠죠. 매수하는 입장에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의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매수하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꼭 매도하셔야 하는 1가구 1주택 분들이라면 가격적으로 좀 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다주택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물건들은 사실상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 가능한 물건들이 좀 더 유니크해지겠죠, 시장에서. 그리고 아예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올근생 건물들이나 신축된 건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 금리도 높고 시장 상황이 좋진 않은데 거기에 1가구 1주택 잔금 전 용도 변경이나 멸실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긴 한데 분위기상 좀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빌딩 시장이 올해 4분기와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건물 사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은 거의 다 소유하고 계세요. 그만큼의 자산은 어느 정도 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많고 1주택 정도는 거의 다 소유를 하고 계셔서 그동안 취득세 중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이 낀 건물의 매수를 꺼려 하셨던 건데 이제 취득세 중과도 좀 완화가 되고 하면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 있고 입지 좋은 상가주택이나 노후주택은 매수해서 직접 용도 변경하거나 신축하려는 분들도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 다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세법 해석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 거래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조건과 상관없는 건물 보시면 돼요. 내년 상반기에는 20년부터 21년 이렇게 금리 좋을 때 레버리지 크게 활용해서 건물 매입하신 분들 중에 못 버티고 나오는 물건들이 좀 더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또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가져가시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제 고객분들 모두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정보들 열심히 전달 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